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불도 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고 판매자들은 기약 없이 정산금 지급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티몬과 위메프 이용해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그 예, 쇼핑 그렇죠. 플랫폼에는 이제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거기 가서 물건을 살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자도 있겠죠. 예, 판매자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데, 예.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이 정산이라는 이 정상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유동성이 사실상 위기에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예. 내가 판매했던 물건에 대해서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컵을 이렇게 시켰는데 네. 컵이 아니라 소주에 액세서리가 온다든지 아. 아니면은 삼겹살을 시켰는데 아니면 핀셋, 옷셋이 오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많은 문제가 판매자도 문제고 소비자도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여행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예. 상품이 왜 먼저 이슈가 됐냐 그러면 여행 상품이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휴가철이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정산이 돌아와야 돼요. 사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정산 대금을 받아야지만 호텔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시키는데 그렇죠. 사실상 지금 보면은 티몬에서 위메프 쪽에서 정산 대금을 안 주다 보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고 그러면 여행사 입장에서도 호텔이라든지 티켓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네, 받으니까 그렇죠. 정산을 못 해주네 그쪽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판매한 여행 상품도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줄줄이 문제가 돼요. 줄줄이 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행 상품 먼저 터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그 티몬과 위메프 사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판매자들에게 이 정산이 보름 넘게 안 되면서 촉발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정산이 돼야지만 사실상 모든 판매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텐데 예, 예.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판매자들은 사실상 이 돈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예.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 지금 영상 나오고 있지만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말을 해도 사실상 콜센터에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판매자들이 돈을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판매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큐텐은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엔 제3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금융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잡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정산이 되고 물건이 다 판매가 됐을 때 이제 사실상 그 금액을 이제 판매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큐텐이나 아니면은 큐텐 그룹입니다. 티몬 위메프가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쪽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은 예. 은행에서 바로 받거든요. 제3자 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겠죠. 근데 이 시스템이 안 됐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니 전자상거래 기업들 웬만하면 다 도입을 하거든요. 에스크로 예. 서비스가. 근데 티몬과 위메프가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럼 그동안 계속 티몬과 위메프가 직접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정산했다는 건데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행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출발 하루 만에 하루 전에 이제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인데 그럼 어디까지 지금 피해가 좀 확산된 것으로 보이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피해예요.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여행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일단 제가 여행사입니다. 나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일단 내 입장에서 여행사 입장에서는요. 당장 내가 팔았으니까 일단 여행은 보내줘야 되고 예. 소비자들은 항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냐. 티몬과 위메프에서 환불 처리해라.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환불 신청을 하겠죠. 예. 근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환불 처리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 쪽에서 재결제해라. 이렇게 이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환불 처리를 요청했어요. 그럼 정상 같았으면 환불 처리돼서 언젠간 내 돈이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환불 처리해서 나는 어차피 환불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돈을 들어서 여행사에게 직접 거래도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환불을 못 받으면 나는 2번 내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요. 돈을.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환불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만약에 팀원 위메프가 뭐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청산까지 해버리면은 받을 길은 요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피해 대금 규모, 그러니까 결제 대금 규모는 좀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결제 대금 규모를 봤더니 지금 네. 파트너사가 한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팀원 위메프 다 포함이고 Q10 계열사, 그러니까 모 기업이 Q10입니다. 이 Q10 계열사 다 합쳐서 한 6만여 개가 되는데 지금 연간 거래액이 2022년 기준으로 6조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시장 조사에 의하면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위메프가 한 3,082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티몬이 8,398억 원 정도 결제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제는 판매가 된 거죠. 이걸 종합해 보면은 한 1조 1,4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30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로 나눠 본다 그러면 하루 거래액이 결제액이 한 382억 원 정도가 결제액이 돼요. 그럼 그거를 갔을 때 지금 15일 정도 지금 정산이 미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계산해 보면은 한 이게 1천억 정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천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예요. 예, 딱 그게 오늘까지. 이제 현재까지만요. 예, 현재까지 1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계속 정산이 안 되면 이 금액은 하루에 한 382억 원씩 계속 미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예. 그 Q10 계열사가 팀원 위메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AK몰도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인수를 했는데 줄줄이 아마 지금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사리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정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피해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것인가? 이 네.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그쵸. 같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예. 이 셀러라고 합니다. 이 판매사들이 이런 뭐 쇼핑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소비자가 사갔으면은 소비자들은 카드를 결제합니다. 그럼 그 결제 금액은 카드사가 보통 이제는 플랫폼 기업에 주고 이 플랫폼 기업이 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산하는 게 언제 정산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빠른 정산 시스템에서 3일만 해도 정산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뭐 구매 확정을 뭐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게 또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뭐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뭐 전자상거래 굉장히 잘 하시는 이런 기업들은. 근데 티몬과 위메프는 45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일주일 정산이었습니다. 주정산이었다가 사실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지난달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러면 45일부터 이제 정산 대금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판매자들은 금액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지만은 정산 대금 자체가 굉장히 뭐 한 달 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이렇게 이미 결제는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잘못 이미 이제 구매자들에게 결제는 받은 상황인 그렇죠. 건데 정산이 지금 저렇게 미뤄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카드를 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카드를 소비했기 때문에 카드사 우리가 보통 피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피지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페이투웨이 게이트웨이라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그 피지사들이 사실상 중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지사들도 막았어요. 본인들도 손해를 받고 위험이 커지니까 지금 피지사 결제를 안 하도록 또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 환불을 신청하잖아요. 취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취소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피지사 자체가 막혀버려갖고 결제도 안 되고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취소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뭐 취소도 안 된다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지금 너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죠. 왜 그러면 정상 기회를 바꿨을까? 거기서 본다 그러면 Q10이라는 그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Q10이 상장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었다가 그러면 사실상 이제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몬 인수하죠. 아니면은 뭐 인터파크 뭐 플랫폼 커머스 인수하죠. 뭐 다양한 뭐 미국에 있는 위시 그룹도 인수하죠.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티몬을 이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터파크 커머스 인수했고요. 위메프 인수하고 위시라고 해갖고 이제 북미 지역에
게 독립 쇼핑몰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위시랑 AK몰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인수했냐 이거죠. 큐텐이라는 이 기업이. 그럼 보시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큐텐 하나 가지고는 사실상 상장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 합병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돌려막기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45일 정산 길게 끌면서 그 많은 금액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일단은 인수합병 자금으로 이제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또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사실상 예. 유동 자산과 이 부분 유동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뭐 이미 그러니까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개념은 뭐냐면 단기간에 이제 부채와 자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1년 이내를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회계 항등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제 자산은 뭐냐?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의 티몬과 위메프를 보면은요,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까도 그래프도 나왔지만은 일단은 티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7,19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사실상 그다음에 자산은 유동 자산은 1,30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갚아야 돼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저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저보다 없죠. 훨씬 적은. 훨씬 적죠. 거의 4배, 4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완전 자본 잠식에 이제 빠진 상태고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 딱 하나예요. 외부 수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화려하게 백기사처럼 나타나서 뭐 인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수혈, 자본 수혈을 좀 해주는 부분인데, 과연 누가 나타나서 이걸 해줄까라고 본다면 좀 어렵다는 거죠. 큐텐의 지금 본사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큐텐에 대한 재무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큐텐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지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켜졌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는 쿠팡이 있었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계속 영업 적자가 나왔고 조 단위의 영업 손실이 나왔던 기업인데, 그때 누가 딱 도와줬느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예. 와서 사실상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는 뭐 나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좀 돌파구를 찾았는데, 과연 티몬과 위네프에서 누가 나타나서 이거를 수혈을 해줄까라고 본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봤을 때 되게 회의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은행들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선정산 대출을 잠정 중단했거든요. 이 선정산 대출이 일단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판매자입니다. 네. 판매자인데 정산 주기가 45일인 거예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들어와서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5일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돈이 없어요. 물건을 들어올 돈도 없고.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받을 채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매출 채권인데, 이 매출 채권 한마디로 위메프로 받을 이 돈을 담보 삼아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산 이제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을 해줘서 사실상 이제 판매자들이 그거 가지고 또 소싱을 하든지 물건을 들어오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은행 입장에서 봐볼게요. 이제는요. 내가 선정산 대출 해줬습니다. 셀러들한테, 판매자들한테.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판매자들이 매출 채권 넘긴 거, 내가 돈을 받을 걸 넘겨서 위메프나 티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위몬과 티메폰이 돈 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은행들은 그냥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정산 대출에 대해서 막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막은 거지 다른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막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쇼핑 플랫폼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선정산 대출만 지금 은행들이 막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은행들이 판단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하게 지금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판매 대금을 과연 누가 갚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민사상의 문제다 보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해줄 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른 이제 분쟁 조정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민사로 또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또 하나가 좀 걸리는 문제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리는 게 이제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실 돈을 이제 굴려갔다는 거죠. 팀의 그렇죠. 위메프와 팀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정산이 막히면서 천문학적 금액으로 사고액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 받을 길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겹살 씻었더니 뭐 이상한 제품이 와서 판매자들한테 제대로 물건도 그러니까요.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커머스 업체에서 언제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가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떤 좀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선불금이에요. 아까 뭐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이커머스 계열에 대한 이제 전관적인 점검을 할 겁니다. 하는데 선불금은 항상 제가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불금이 뭐냐면 이제는 그 티몬에서 티몬 캐시라고 팔았습니다. 티몬 캐시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내가 물건 산다 그러면 이 티몬 캐시라고 해서 페이죠. 페이, 일종의 페이인데 10% 할인해서 팔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0% 할인해서 페이를 받아서 내가 그걸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불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채로 빠지거든요. 부채 항목으로 빠지는 건데 언젠가는 갚아줘야 되고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 금액인데 선불금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지금. 그 티모노 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선불금 어떡합니까? 소비자들이 냈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는 그건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머지 사태라고 계속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부분 네. 때문에. 사실상 전자상거래 쪽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제2의 머지 사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매 대금의 문제도 있지만은 주는 그거예요. 판매 대금 정산의 문제인데 소비자들이 직접 팀원과 거래했던 이 선불금 제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조사에 나섰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선불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인데 그걸 왜 자꾸 이렇게 활성화해서, 물론 현금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은 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선불금 제도가 잘못 악용하게 되면은요,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악용이 되거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모든 이커머스 기업이 너무 선불금 제도를 너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2의 머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이번에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을 보고 이커머스 기업을 점검을 했을 때 이런 선불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